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또 1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엄청 힘들죠? 아, 괜찮아요? 이게 허리도 아프고, 좀 여러 가지로 몸도 지금 찌뿌둥하고, 아침에 또 여기 또 오신다고 멀리서 뭐 인천에서부터 원주에서부터 막, 오셨는데, 분당에서도 오시고, 아침에 한 6시, 7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강의 들으시겠다고. 좀 피곤하실 것도 같은데, 피곤하시면 졸아도 조금 조셔도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엎드려서 침 흘리고 주무셔도 됩니다. 상관없고. 어차피 이제 이거를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또 오늘 내일 편집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올라가겠는지. 월요일은 제가 또 쉬는 날이긴 한데, 저기, 가평에 서구당 선생님하고 무슨 좀 상의할 일이 있고, 3월 중순에 아직 날짜를 정하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서구당 이 어벤져스 아카데미 모임을 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일산에서도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해서 갔다 왔고, 제가 여기 이제 아카데미 오픈했다고 서구당 선생님, 호신쌤, 뭐, 도원쌤 분들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오시고 하니까, 근데 여기가 책상 의자가 25개, 제가 의자를 한 10개 놔도 최대 35명 정도밖에 못 오시는데, 부산은 한 50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니까, 토요일 오전에 이거 하시고, 들으시고, 오후에 한 2시나 3시부터 또 서구당 선생님부터 강의를 다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세종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일로 그냥 와서 오후에 하고, 9시나 10시 정도에 이제 종료하고, 각자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당 선생님은 야, 1박은 해야 되지 않겠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숙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정되는 대로 그런 거 회의를 하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또 월요일은 가평에 서구당 선생님 뵈러 가야 돼. 자, 오늘 2교시인데 1교시는 좀 뭐 아시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랬죠? 우리가 사주명리가 진짜 이 유튜브만 해도요. 지금은 한 달에 저도 유튜브를 사주명리를 이제 검색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어떤 컨셉으로 또 하시는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보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AI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부터 화면 이런 거 전부 AI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내용은 딱딱딱 잘 똑부러지는데 인간적인 감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신다는 건 그만큼 이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실전 창업반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공부 그냥 내가 내 사주 궁금해서 공부하고 우리 뭐 남편 사주, 아이 사주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 사주 그냥 그 보는 정도로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관없지만 100세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업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정년도 없고 보람도 있고 할인업도 되고 얼마나 좋아.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정년이 5, 6년 남았음에도 튼튼한 직장이었죠. 30년 가까이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혜택도 있고 뭐 좋았는데 빨리 그만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주 공부를 해서 제 운운과 명을 제대로 받고 그 공부 안 했으면 제가 직장이 최고다 해서 정년까지 튼튼하게 60까지 하고 연금 받고 편하게 살지 했지만 이제 음양의 조화가 맞춰진다고 편한 건 아니다. 뭔가 도전하는 삶, 새로운 어떤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게 이제 사주명리를 했었고 가장 큰 것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정적인 모습으로 안 쓰고 이 병정화의 어떤 기운으로 썼던 거죠. 제가 이제 정화일관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5년 정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2만 명 정도가 됐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긴 해요. 근데 저는 결코 적은 분들은 아니다. 2만 명분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끔 훈련하면 한 4, 500명을 연병장 운동장에 세워놓고 이렇게 막 통제도 하고 합니다.
4,500명만 모여도요, 빽빽합니다. 운동장에. 근데 2만 명을 한번 세워보겠다 생각하면 2만 대군, 몽고 얘네를 쳐들어올 때 막 그런 생각이 나서, 야, 이거 엄청난 구독자 숫자구나라고 이제 느끼는데, 실전 창업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난 드러내기 싫어 그러면 목소리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손만 이렇게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그냥 얼굴 다 까고 그냥 하겠다. 편하게. 그러면 처음에 제가 했던 보드판에다 쓰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태블릿 PC, 와콤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로잉하는 거기에 쓰는 방법도 있고, 채널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편집하는 법, 카메라, 마이크, 업로드,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려서, 하든 안 하든은 그 다음 선택이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거를 단기간에는 이렇게 뭐 성장할 수는 없지만 또 워낙 많다 보니 반드시 내가 뭐 구독자 10,000명, 20,000명이 돼서 이걸로 성공하겠다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도 시도하고 트라이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2년, 3년, 저는 5년 동안 꾸준하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또 도반이나 제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미국에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제 강의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드리겠다. 자, 그러려면 내가 잘 알아야겠죠. 지금 이제 사주 공부를, 제가 이제 많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도 보고 특강회로 보고 하면 뭐 진짜 왕초보 선생님도 계시고요. 뭐 5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한 2년 정도 진짜 미친 듯이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공부한 것 같아요. 적게는 뭐 한 6, 7시간 했고, 근데 미쳤죠. 미쳐서. 미쳐야 미친다라는 뭐 말도 있고 책도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사주 공부를 무턱대고 하면 되겠나? 아니다. 아니고, 이것도 공부의 영역입니다. 공부도 재능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재능, 공부하는 재능, 운동 잘하는 재능, 뭐 어떤 사업이나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나는데, 지금 우리 부모들이나 저 또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하잖아. 근데 재능을 몰라보면 그게 트러블이 나고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사주의 어떤 이 갖고 있는 인자를, 장단점을 알고 직업적인 특성이나 이런 걸 알면 부모님도 돈도 아끼고 트러블도 덜 받고 아이도 즐겁게 이렇게 공부 잘하면 물론 좋겠죠. 어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긴 하는데 그게 꼭 인생의 성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도요, 무턱대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 이거를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요,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숙지, 암기 세 파트로 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사주를 풀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사주는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은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새싹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고 학교도 이제 막 애들이 또 개학해서 가고 파릇파릇한 어떤 그런 따뜻한 기운이구나. 여름이면 날이 더워지고, 그쵸? 사람들이 뭐 밖으로 많이 나가서 여행도 하고 피서도 가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구나. 가을이면 곡식이 또 이제 여물고 우리가 추석도 있고 뭐 결제를 하고 좀 추워지는 날씨구나. 이런 것들을 겨울은 마찬가지로 추워지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어떤, 외우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알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이 시작하고 봄의 기운은 임목이나 묘목, 진토라는 글자가 배속이 돼 있고, 천간은 간목과 을목이다.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면 봄의 기운, 파릇파릇한 기운, 이런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접목을 해서 풀어내는 거거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해를 해야, 이해. 제가 볼 때는 7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이해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암기가 있어요, 암기가 한 10%.
여기에서 이제 많이 무너지십니다. 암기에서. 보통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이 뭐 젊으신 20, 30대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제 특강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이걸로 가서 앞으로 할 거예요. 17살, 18살인데 그럼 걔 20년 하면요 아직 40이 안 돼. 대박인 거야. 지금 우리가 40에 시작해서 20년 지나면 60인데 암기를 잘하겠죠. 근데 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풀려면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사주 공부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 내가 다 딸딸딸 외워가지고 완전히 나 컴퓨터처럼 해서 풀어낼 거야.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숙지. 숙지가 이제 어떤 숙달의 개념인데, 요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예요. 예를 들면 사주를 풀 때 뭐 신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봐야지 많은 걸 풀리거든. 주로 신살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백호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그래서 백호살 예전에는 백호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비명 행사한다, 피를 보고 혈광사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전문가 프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의미는 아는데 갑진 일주를 딱 보면 백호살이구나, 을미 백호구나, 병술 백호구나 이거를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운으로 만약에 이제 암기 뭐 살이죠. 이게 기타 신살을 주로 얘기합니다. 기타 신살. 뭐 갑진이다. 갑진 일주에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병술이 이렇게 와요. 병술도 백호잖아. 어플에는 이게 병술이 백호라고 안 나와요. 구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갑진과 병술 보통 백호끼리의 충은요, 다른 때보다 더 좀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백호끼리 충이니까. 그러면 이 병술이 백호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는 거지. 안 해오면. 그러니까 백호살 7개, 진해 원진기문 6개, 6개, 괴강살, 뭐 격각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 문창, 뭐 이런 것들, 학당귀인, 뭐 이런 좋은 신살, 뭐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장간, 그쵸?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지장간을 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진토라는 지지에라는 글자가 있어요. 진에는 지장간이라는 게 을계무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다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뜻도 있고 의무도 있고 뭐 초기, 중기, 본기 뭐 해서 있는데 진, 을계무가 바로 나와야지 사주풀이가 되는 겁니다. 올해같이 병오년이 왔다. 오화에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구나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의미는 알지만 이게 툭툭 나오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10%인데 나 머리가 안 좋아. 하면 자꾸 까먹어. 아, 이거 왜 안 보이지? 에이, 난 머리가 안 돼서 안 돼. 포기해야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이 암기는 제가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줄줄줄줄 나오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연상법을 쓰고 뭐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좀 나눠드린, 제가 요거는 그 60갑자, 파일은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출력해서 활용하시고, 나중에 여기 현장에 오시면 제가 코팅해서 하나씩은 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이 숙지도 사실은 잘 돼요, 숙지. 이해를 하는 거는 계속 보다 보면, 이해는요, 어떤 거냐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제 뭐 세상의 이치를 알든 뭐 이런 거를,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이해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하면 그냥 외울 거 숫자할 거 없이, 아, 그렇구나. 아까 얘기했던 계절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 숙지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숙달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내가 혼자 아는 거고, 숙지는요, 내가 그걸 완벽하게 알아서 익혀가지고 누군가한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수준이 숙지입니다. 그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숙지와 암기에 엄청 치중을 하는 공부 스타일입니다. 뭐 이해도 물론 다 했지만, 그래서 십성이라는 게 십성. 그렇죠. 십성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간목이라는 일간이 지지의 진토를 보면 이게 편제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 어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목이 아프겠죠. 그리고 뭐 간목이 뭐 정화를 보면 아 상관이구나.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돼요. 저도 이거를 바로바로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십성표, 십성 연습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장씩 썼어요. 간목 해놓고 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을 보면 겁재, 그 순서를 이제 막 이렇게 난수표처럼 막 순서 없이 나가지고 순서대로 쓰면 겁재 미건 쭉 쓰잖아요. 순서니까 어떤 때는 을목, 뭐 신금, 경금해서 그거를 막 그 랜덤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딱 보고 바로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간목 옆에 겁재 편제, 뭐 편지 써놓고 한글로 써면 한자로 밑에 다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거를 한 2년 정도를 매일 썼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조건반사적으로 나오고,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운성이 120개예요, 사실은. 양간과 음간에 60개, 120개인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고 싶다라는, 이거 숙지를 통해서 암기가 거의 된 거죠. 지금 이제 암기 단계죠. 그러니까, 운을 보려면 12운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을목이 진토를 본다. 그럼 을진대, 관대다. 그죠? 을목이 술토를 만난다. 을술묘. 묘지구나. 경금이 축토를 만난다. 경축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이 미토를 만난다. 경미대, 관대구나. 그냥 지금은 툭툭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운을 보거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면요. 사주를 보는 실력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도 사주 공부 10년, 20년 했다 그래도요. 1984년, 아, 갑자년이구나. 저는 이제 띠가 뭐세요? 그러면 나이대 대충 40대 초반 되겠나? 원숭이입니다. 그럼 아, 경신년생이시네요? 이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어떤 간지와 연지를 또 이렇게 매칭을 하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편제니까 간목, 자, 임수일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편제니까 편제가 임묘되는 병술년 2006년도 정도 돌아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세요? 다 보입니다. 그러면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성과 십이운성과 이런 것들이 접목을 해서 연도를 알고 있으면요. 선생님 그러면 언제 그 조금 뭐 사업이 잘 됐나요? 그러면 2022년도 정도에 잘 됐습니다. 아, 그 이민년이네? 이민년이면 아, 이게 인호술 삼합을 짰군요. 이렇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게 사실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우리 TV 프로 보면 천기누설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지금 천기를 누설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늘이 요즘 워낙 세상이 좋으니까 아무한테나 누구나 사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뭐 많잖아요. 근데 공부를 시작은 하게 해주는데 끝까지 이 공부를 끝까지 가게 해서 다른 사람은 활인업에 통변을 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은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경험치야.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인간관계를 맺고 도반의 관계를 맺어서 제 핸드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받으신 분들에서 들어있는데 보통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사주 공부하신 분들의 반이 그만둡니다. 이거를 헷갈려 해가지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물론 그분들의 사정이나 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사주 공부에 대한 이 절박함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렁설렁 10년 공부하면 뭐 풀릴 것 같죠? 사주 볼 수 있을 것 같죠? 못 봅니다. 빡시게 단기간에 제가 볼 때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면요. 저 정도 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 거야. 1년 과정으로 초급, 중급, 고급을 만들어 놨지만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 강의를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핵심적인 강의나 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고 해서 그거를 보시고 나머지
7일 중에 6일은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숙지의 과정을 거쳐야, 제가 여기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인문학적인 강의를 하고자 해서 이 아카데미를 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뭐 찾아서 그냥 무료 영상 강의 들으셔도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사주 명리계의 일타 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야 그래도 뭐 5년 10년 공부했는데 안 풀리던 게 도훈 선생 찾아가서 한 1, 2년 봤더니 완전히 파텐 터져갖고 잘 본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런 제가 이제 경험치 공부했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고 또 체크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막 압박감 있게 하진 않습니다. 다 이제 뭐 경험치도 있고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뭐 이해도 하고 숙지도 하고 암기도 하고, 암기할 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상법으로 다 암기하게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그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사주. 아까 말씀드렸던 연월일시 사주. 제일 중요한 게 이 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성.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구조를 이해를 하고 통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로 간지가 짜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그게 들어온 게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 역사 5,000년 중에. 자, 그 전에는 이 숫자나 날짜 개념을 뭘로 했죠? 전부 다 간지를 했어. 임진왜란 들어보셨잖아.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 1592년에. 그래서 임으로 시작하면 끝자리가 이로 끝난다라는 게 또 이제 공부하면서 했고, 뭐 갑오경장, 을미사변 1905년 을미,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부 다 이 간지 체계로 때시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게 태어난 연월일시에 그대로 이제 투영이 돼서, 이 사주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통계학적인 개념도 있고 뭐 인문학적인 개념도 있고 한데, 사람이 딱 태어나서 첫 호흡을 딱 들어먹는 그 시기에 사주가 이제 딱 바코드가 찍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병오년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경인월생이고요. 연월은 정해지죠. 그 다음에 태어난 일이 오늘이 임자일입니다. 임자일이 정해지고 아침, 점심 2시간 단위로 이제 끊어지는 거에 따라서 2시간 단위 안에 태어나는 이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돼요. 전국에. 지금 좀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를 이렇게 연월일시로 대입을 해서 경우의 수를 돌려보면요, 이게 51만 8천 개의 사주가 전부 다 51만 8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1만 8천 개인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분을 해보면 같은 사주가 대략 100명 정도구나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를 뭐 구분하자면 50명, 50명이 되겠죠. 어쨌든 같은 사주가 100명 정도 돼. 그럼 100명이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러면 사주 공부 왜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주는 물론 그 사람의 타고난 바코드이고 운명의 어떤 이 사이클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변화의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랑 똑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랑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 저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어떤 집에 들어갔어. 큰 집에. 군대에 좀 통제된 생활을 했죠. 막 어디 옴짝다서 못하고, 근데 똑같은 통제된 생활을 하신 거야.
뭐 이런 게 약간 다른 듯 비슷한 듯. 그래서 이 연월일시가 갖는 궁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우리가 사주를 제가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는요, 이제 너무 신기하고 잘 맞기도 하고 해서 사주가 우리 인생에 관여하거나 결정되어 있는 요소들이 한 95% 이상 되는구나. 나머지 5%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퍼센트가 많이 내려가서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70, 50, 50%. 사주가 내 인생에 관여하고 결정되어 있는 어떤 요소는 50%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밖에 안 되면 뭐 사주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이미 뭐 반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근데 우리가 이 50%라고 하는 사주 팔자에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요, 엄청난 큰 나에 일단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100보 중에. 거기에 그럼 나머지 50%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쌍둥이 사주도 다르고요. 저랑 똑같은 사주도 다른 인생을 살고, 이 100명이라는 남녀구분 50명, 남자라고 50명이라고 치면 다른 인생을 다 조금씩은 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큰 틀의 흐름이나 장단점은 비슷한 인자를 갖고 태어나긴 했어요. 그럼 나머지 50%가 결정되는 요소는 뭘까라는, 이제 쌍둥이 사주도 다르고 똑같은 사주가 다른 인생을 산다.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겠죠. 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답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첫 번째는 연월일시, 이제 뭐 궁성도 중요한데, 일단은 부모 환경. 환경 및 부모의 DNA가 관여를 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부모의 환경을 월지나 월간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 근데 내가 어떤 아이는요, 저기 포항에 구룡포에서 이 과메기 말리는, 잘 말리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걔는 과메기 말리는 게 인생의 전부고 아빠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수산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어떤 애는 엄마는 서울대 성악가, 아빠는 뭐 서울대 피아노 교수 태어났어. 근데 얘가 음악적인 재능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관이나 식상이나 이런 목욕지가 발달해서 막 드러내고 하는 사주인데, 이 관맥이 말리는 애는요, 관맥이 말리면서 막 제가 노래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교육의 혜택은 못 받겠지. 근데 서울대 이 부모의 밑에 태어난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교육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인맥 이런 게 동원해서 엄청 잘 나갈 수 있겠죠. 어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DNA가 달라. 제가 얘기하지만 뭐 키 큰 뭐 박찬숙 농구선수 옛날에 뭐 서장훈 이거 부르면 태어났어. 애가 키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키가 좀 작은 김수근이나 뭐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얘가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나. 김수근 태권도도 잘하고 몸 날랜데 서장훈 같이 키가 크면 얘가 농구를 좀 좋아해. 그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잘하겠어요? 물론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리베로로 뛸 수 있지만 부모의 DNA가 다르겠죠. 사주는 같지만. 이런 요소들이 한 제가 볼 땐 20%는 좌지우지 하더라. 부모가 똑같은 사주 태어났는데 이제 뭐 사주 공부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잘 인도해가지고 성향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뭐 알코올 중독자고 막 그래. 애들 맨날 싸우고 요즘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 보면 나오죠. 참 답답하던데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나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능력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미 걔는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스타트부터 이제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이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법.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인연이라는 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끊어내야 될 인연과 계속 이어가야 될 인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인연을 못 끊어내고 질질 끌면 그것만큼 인생 진짜 바닥치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귀인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떠나보냈을 때 어떤 그런 폐해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인연은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제일 큽니다. 우리가 궁합도 보죠. 물론 그 사람의 사주의 특성을 봐야겠지만 궁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궁합 뭐 나쁘다고 못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이제 봐야 돼서 인연법, 그리고 이 인연법에는요 꼭 배우자만 할 듯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있잖아요. 친구나 상사나 스승이나 제자나 동료 있잖아요. 뭐 이런 인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아무튼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서로 공부 방법, 어떤 교재 소개해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디 가면 담배 사기 쉽다, 그쪽 편의점 가면 막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편의점 사장님 약간 이래상해서 뭐 잘 팔더라 뭐 이런 거 공유하는 애, 어떤 게 그쵸? 이 친구 만나는 인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친구 만나는 인연법이 제가 볼 때는 한 10%.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나의 노력, 의지, 선택이 거의 한 20% 이상 차지한다. 똑같은 사주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때 뭐를 할까요 말까요,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뭐 어떨까요, 투자를 할까요 팔까요, 막 이런 거에 문제에 있어서 뭐 그렇고, 이제 뭐 서울대를 갈 어떤 그런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 비상하고 뭐 귀문, 묘신 귀문 이런 애들이 공부 팍 꽂히면 잘하거든. 그리고 재성이 좀 운으로 들어와 있다. 그럴 때 재성은 항마라고 해서요, 재성은 인성을 극하거든. 인성은 우리가 공부 마음인데 엉덩이가 가벼워서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남자한테는 여자 게임 좋아하는 거 쫓는 게 재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재성이 들어오면 공부 뭐 망해서 안 된다. 아니야. 이 재성이 또 공부법이 있어요. 단기 목표를 주면 돼. 야, 너 요거 성적 이번에 올리고 요거 100점 올리면 아빠 용돈 5만 원 올려줄게. 그럼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게임 시간 30분 더 늘려줄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인성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학원 많이 끊어주고 하면 되고. 비겁이 막 들어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공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한데, 그리고 본인이 어디가 사주 봤더니 엄마가 아들 사주를 봤는데, 야, 너는 깡패들 사주고 인생 뭐 종치고 뭐 이런 사주고 뭐 결혼해도 이혼하고 뭐 40대면 비명행사 하겠다 그러면 걔는 진짜 그렇게 알고 살아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겠다 하면 뛰어넘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의 노력. 요즘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확언,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거의 매일 몇 년 전부터 듣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구독자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됐더라고. 넘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빛이라는 뭐 채널도 있고, 마음 공부하는 이제, 그래서 그거는 나는 성공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베풀면서 한다, 이런 학원을 계속 들으면서 하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결정이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걸 차렸다는 시작을 했다는 것은 제 의지와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고요. 어딘 지금 가서 또 업무를 하고 열심히 있겠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로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제 저도 첫 강의 26-1기 초급반 하는데 하던 대로 하면 돼. 박병정 너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걱정은 안 해. 스스로 또 자문자답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 오면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진심은 통한다니까 그냥 나 있는 대로 가감없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당신 이번에 합격은 들어왔어요. 근데 마냥 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겁재가 좀 다운되는 운이고 내가 조금 유리한 운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식상이 강하게 들어온 운이야. 자, 이번 요때는 논술이나 예술 계통으로 합격 운이 되게 높으니까 하던 대로 좀 연습하고 실수만 안 하면 이번에 합격할 거예요. 얘기해주면 해도 떨어져요. 하지 마세요. 한 3년 후에는 합격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잖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더라.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더라. 이걸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얘기 안 해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럴 때 이러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조금 나쁜 것을 피해갈 수 있고 해소되고 하겠네요. 이런 운이 세게 들어오는데 그때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택은 누구의 문제? 본인의 문제. 그리고 저한테만 사주를 보시겠어요? 사주 쇼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한 10군데 찾아가. 9명이 안 돼요. 그 사람 안 좋아요. 하는데 한 군데 좋네요. 그러면 봐 좋잖아. 그러면서 투자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세요. 근데 막 좋은 뭐 사다리 타고 막 하는 사업 있잖아. 다단계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어디 건가 해요. 돈은 들어오네. 해갖고 했는데 망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상당히 제대로 된 어떤 통변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이 궁성이 중요합니다. 궁성. 그래서 각각의 자 의미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주 해석을 하는데 이 구조만 이해해도요 거의 사주풀이 하는데 뭐 한 20-20%는 이제 해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천간 위에는 우리가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밑에는 지지. 천간과 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천간과 지지다. 그래서 이 천간은요, 보통 이제 사주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통 많이 씁니다. 뭐 다른 어플은 저쪽에서 뭐 연이 돼 있기도 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시간의 흐름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 순일한 기운, 드러난 기운, 어떤 이런 것을 보는 게 천간이고, 지지는 우리가 인간들이 땅에서 사는 어떤 치고박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합충형파의 막,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복잡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건, 사고나 결과, 어떤 패턴을 보는 게 지지의 모습이구나. 이게 큰 개념이고요. 그럼 요걸 묶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하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어떤 글자가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일간이 이제 상당히 일간은 나를 뜻합니다. 나. 일간 자체가 나예요. 물론 이 사주 8글자가 전부 다 나의 모습이긴 한데 나의 본체, 캐릭터, 정체성을 딱 보려면 일간을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간을 갖고 있느냐를 딱 보면서부터 사주풀이가 사실은 시작이 돼야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쵸? 거기에 이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향점, 나의 드러나는 모습, 남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이 천간에 나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정화일간들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횃불, 촛불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상당 사람이 많아. 좀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촛불이나 이게 촛불의 의미도 있지만요. 토치불의 의미도 있어요. 좀 아니다 싶으면 촛불로 지죠. 될 때까지. 열받으면. 상관계절이라고 하거든? 이런 게 있고, 무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무토는 뭐예요? 중화된 글자잖아. 중화지기의 글자라, 아까 얘기했던 토 음양을 갖추고 있어서 막 싸워. 그러면 편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의 느낌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약간 자기 고집이 있는 그런 느낌이 일간이 갖고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개수다, 일간이. 그러면 수 중에 음의 수잖아요. 되게 음침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 아니야.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응축응축 되면 거기에서 핵폭발 나듯이 그 안에 생기발랄함, 통통 튀는 매력이 개수 있어요. 비, 뭐 개울, 아지랭이, 무지개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인 거야. 그리고 총명해.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침성이 좋아. 이 개수는 습기잖아. 잘 이렇게 침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도 딱 좋아가지고 이 개수니까 수이니까 머리가 좋아. 눈치 빠꼼해가지고. 개수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총명하신 분. 그런 일간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일지는 뭐냐. 나의 몸이자 나의 어떤 배우자의 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 간지라는 게, 그래서 이 일주만 봐도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MBTI처럼. 그래서, 선생님 일주가 뭐였죠? 기해일주. 자, 기해일주는요,
이 기토일간을 갖고 있잖아. 엄마와 같은 양육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 좀 따뜻해. 이 무토랑 기토랑 다르잖아. 무토는 큰 산이야. 그렇죠? 약간 우직하고, 근데 기토는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이 십성의 심리도 정인의 심리를 갖고 있고요. 재성의 기운도 꼼꼼하기도 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좀 따뜻한 모습인데 해수의 정제의 태질을 갖고 있어. 엄청 꼼꼼해요.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10원, 20원 쓰는데 좀 이렇게 떨려 하고. 그리고 되게 겁이 많아. 태지잖아. 막 잉태한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막 도전하고 뭐 이런 거 애 떨어질까봐 조심한 어떤 그게 항상 배어 있는 거야. 돌다리도 들겨보고 걷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웃잖아요. 그리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수레천문에 글자가 있거든. 그러면 이 공부를 중년쯤에 연월일 시가 시간으로 보면 중년의 시기잖아. 중년의 시기에 술토나 해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해서 이 공부나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기토의 물상, 해소라고 하는 정제의 태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서 풀어내면 돼. 일주론이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사주를 볼 때는 그거 뭐 내용 1시간 동안 일주만 갖고 푸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로 이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요 연주는 초년을 의미합니다. 초년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뭐 옛날에는 우리가 환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했잖아. 요즘 환갑잔치하면 어떻게 되죠? 욕먹죠? 가족잔치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생일상 하나 차리고.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40세, 45세였대요. 60세까지 살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 이제 팔순을 했는데 팔순에 가족 모임만 했습니다. 칠순도 요즘 고희연을 막 이렇게 일가 다 하진 않아요. 워낙 이제 그래서 지금 초년, 청년, 중년, 이 말년, 노년을 보통 20년씩 끊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긴 하지만 뭐 그래서 초년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살. 그리고 이제 청년을 20대 대학 가든 뭐 사회생활 하면서 40 전까지가 이렇게 이제 월주의 시기고 요 일주의 시기는 40에서 60 전까지 우리 한참 중년의 시기. 그리고 노년은 60 이후의 어떤 삶. 이렇게 이제 보통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면 돼.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월지가 중요한 게 회사나 직장, 부모, 형제, 내가 어떤 타고난 사회성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일지랑 월지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일지만 봤을 때 인이 있고요. 신이 있어. 그러면 인신이라는 글자는 충을 하거든요. 인신충 뭐 해서 그럼 이 사람은 부모랑 같이 좀 살지 않는 운이 있고 내가 인신충의 역마적인 기운을 쓰니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역마적인 기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화물이나 운송, 인터넷 해서 이런 직업성을 가지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하면은 뭐 이혼하고 사고 나고 인신충인 사람 평생 사고 나겠네. 그건 아니야. 운으로 만약에 이렇게 신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인신충을 때려서 사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을 때 운으로 들어올 때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궁성적인 거를 그래서 궁성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지라고 하는 데서가 이제 우리가 태어난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사주의 베이스 캠프다. 근본이다. 그래서 월지에서 천간으로 올라갔냐, 투간했냐, 투출했냐에 따라서 뭐 나의 뿌리가 있느냐, 직업적인 게 어떻게 나오느냐, 격국용신으로 잡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를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개념을 알고 시기, 요건 이제 어떤 시기죠. 시기, 나이의 시기. 예를 들면 정화일간인데,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임자년생이거든요. 임자년생.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정화일간이니까 네가 중년쯤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뭐 이런 운이 들어오겠구나. 정유 일주예요. 촛대 꽂아놓는데 천을긴 촛대니까 야, 촛대도 좀 고급스러운 촛대겠구나.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이 모이겠구나. 돈도 좀 벌겠구나. 천을귀인이니까 뭐 배우자 복은 있겠네. 이렇게 보는데
정화가 임수가 이렇게 합을 또 하는 글자랑 천간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그럼 이게 정관이야. 그러니까 연주가 국가회의잖아. 국가회의에 정관이 있으니 뭐 공무원이나 나란 일을 하겠네. 그리고 지지자수는요, 이게 편관의 절지거든. 근데 좀 빡신 직장이겠구나. 힘들지 않은 그냥 힘든 직장이겠다. 그리고 임자라는 간지 자체가 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총, 칼, 군경, 뾰족한 거 이런 거를 연장을 다루는 직장 조직, 빡센 직장 다니겠네? 군검경 같은 거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생활 했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자수의 어떤 국가회의 절지인데 초년에 한번 끊어질 운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조금 어떤 그런 죽을 뻔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절지에 언제 그러면 대운과 세운을 보면 대략적인 이 시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큰 해석에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년월일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되고 숙지도 해야 되고 나중에 그냥 저절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점점 커지면서 작아지는 기운의 흐름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인간 관계 우리가 뭐 육친이라고 하는데 육친성을 보는 그래서 조상의 덕을 봤다라고 하면 연주가 괜찮은 모습이에요. 조상님이 뭐 국가 공무원직 했겠네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런 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월지가 겁재다. 그렇죠? 월지가 만약에 겁재라는 십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 살겠구나. 겁재라는 건 뺏고 뺏기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월지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뿌리가 있는 거잖아. 정화에 이렇게 사화가 있잖아요. 그럼 겁재야. 제왕의 기운이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빡시게 충돌하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국가, 회사, 직장, 조직 생활을 이렇게 또 보고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일주는 일단 나의 가정이나 일지는 내 배우자다, 내 몸이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정묘 일주다. 근데 운으로 유금이라는 운이 들어와요. 묘유충을 하잖아. 그러면 내 배우자를 충하기도 하고 내 몸을 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묘유충이라는 물상은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이나 인대 손상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좀 다치겠다. 눈길 조심하세요. 주머니 손 빼고 다니세요.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안전벨트 매시고 방어운전 하시고.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겠네요. 묘유충하니까 충돌. 이혼수도 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도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사주를 보고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퍼즐 같은 거예요. 퍼즐을 우리가 맞추는 것도요.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이면 이거 뭐 한두 달 해도 못 맞춰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 퍼즐의 법칙이 있었죠. 몇 번 돌리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계속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 사주를 퍼즐 맞추듯이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성이 중요하다. 자식과의 관계, 뭐 비밀 공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애를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제2의 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부캐 있잖아요. 부캐도 이 시가 가지고 있어요. 자식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당신 뭐, 좀 점잖은 편인데, 혼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시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여기 시하고 일하고요, 합으로 묶여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충으로 떨어져 있으면, 충운으로 있잖아요. 시하고. 그러면, 너네도 바쁘게 일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빨리 독립시키세요. 같이 붙어 있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라고 하는 개념, 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뭐 그게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궁성과 대입해서 해석을 하고요. 이게 진술충이냐, 뭐 좌우충이냐, 인신충이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혀서 하면 사주 잘 못 보고 싶어도 막 입에 줄줄줄 나오는 일단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 쭉 궁성적으로 또 말씀을 다 드릴 거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사주를 푸는 도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십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 천간은 우리가 생극자로 본다, 이렇게 해요, 그냥. 생하고 극하고 합하고 뭐 하는 걸로 보고요. 천간의 기운은 순일해요. 순일해서 복잡하지가 않아. 그래서 생극자로 보고, 지지는요, 합충, 형파해, 뭐 신살로 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합에는 뭐 육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암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배우면 되고, 형은 뭐 우리가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축술형, 자묘형, 그 다음에 진진, 오유해, 자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고, 그것도 우리가 꼭 외우거나 숙지가 돼야겠죠. 합중, 뭐 형, 그 다음에 파, 해, 이런 것도 하고, 신살은 일반 기타 신살이 있어요. 원진이다, 귀문이다, 격각이다 하는 건 이제 기타 신살이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지만, 조금 하다 보면 외울 거는요, 신살이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기타 신살이. 그 중에서 15개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사주풀이에 쓰이는 거,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끔 만들어 드리면 탁 보면, 사회생활이 조금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이때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네요. 뭐 이런 게 신살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기타 신살이고 12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장성살, 뭐 화개살, 역마살, 겁재천진연월, 망장방 영육화해서 12개가 저처럼 툭툭툭 나오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 다음에 올해 병오년이 왔네. 그러면 사유축이 있으면 이게 도화살로, 연살로 들어오는구나. 신자진이 있으면 이게 재살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고 어떻게 툭툭 나오나 하지만 1년 후에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 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다 만들어 드릴 거고 12운성도 마찬가지예요. 12운성은 천간의 힘이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간목이라는 게 있는데 간목이 진토 위에 올라와 있는 간목하고요. 오화 위에 올라 있는 간목하고 느낌이 달라. 간목의 진토는요, 이게 백호살이기도 하지만 편재의 세지야. 느른함이 있고 간목이라는 나무가 진토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겠죠. 그리고 백호살의 의미도 있는 거고. 간목이 오하다. 그러면 사지의 상관이야. 그러니까 뭔가 가르침이나 말발은 좋은데 이게 힘이 들고 하니까 선생님 같은 거면 잘해요. 그리고 의지력은 있고 추진력은 있긴 해. 근데 진토와 같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진 않아.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12운성은 그 천간의 힘의 세기와 왕세 강향을 보는 아주 중요한 사주를 푸는 도구입니다. 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툭툭툭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고수는 아니고, 일단 전 그게 지금 한참 이제 익히는 단계고, 12진살도 그렇고, 이제 기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다 공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관법이라는 거에 이제 맞닥뜨려요, 관법. 우리가 사주의 3대 고서라고 하는 뭐 적천수, 자평진전, 그 다음에 궁통보감, 뭐 이런 책에는 각각의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설명이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믹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용신이라는 개념을 잡아서 풀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격을 잡고 용신을 잡아서 푸는데, 그게 요즘 현대사주에는 많이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적인 예로 정관격이다, 정관격. 그러면 정관이라고는 바른 벼슬, 바른 틀, 올바른 어떤 생활, 이런 거, 직장 생활하면 좋다. 정관격을 길신으로 잡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상관격이다. 그럼 저거는 천하의 싸움꾼의, 그쵸? 문제인 구설수의 반역자, 역적의 이런 사주를 봤다는 거죠. 상관은 정관을 치는 모습이니까. 근데 요즘 상관격은요, 다재다능함, 연예인, 예술성,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시기니까 지금은 상관의 시대야. 우리가 흉신과 길신으로 분리할 때는 흉신에 들어가지만 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관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빡센 직장이지만 이게 스타성도 돼. 이거를 극복을 하면 완전한 큰 벼슬을 갖게 되고 큰 어떤 이 프로젝트나 내가 크게 한번 틀 수 있는 이런 건데, 정관은요 9급에서 8급, 7급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편관은 한 방에 사장님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쉽진 않겠지만 극복을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엮어서 풀어낼 거냐 하는 도구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슬을 서마를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깨우는 방법을 격국용신이나 이런 대세운을 보는 법을 나중에 쭉 가르쳐 드립니다. 1년 과정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따라오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예요. 사주 공부하는데. 그리고 물상, 아까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그래서 물상은요, 각각의 간지의 물상도 있어.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양력으로 2월 달도 되면서요, 인신사의 어떤 역마의 기운도 있으면서 호랑이의 기운도 있으면서 양력 2월 달의 기운도 있으면서 아침 새벽 3시 반에서 5시의 기운도 있으면서 동쪽의 기운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물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물상이 도사님처럼 툭 보면 그냥 딱 깨어나고 보이는구나. 그 사주가 줄줄 풀리는 게 물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접목이 돼서 나오는 게 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아는 걸 다 풀어낼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사주를 풀 때마다 어떨 때는 10성만 풀어도 풀리는 사주가 있고요. 12운성이나 신살만 봐도 탁탁 풀리는 사주가 있어. 근데 그거 뭐 신살은 혹세무민하는 도구니까 필요 없어. 12운성 맞지도 않아. 일본에서 들어온 뭐 근거도 없는 뭐 이론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도구를 알고서 내가 그때 적세적소에 넣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긴 한데 알고서 적용하는 거랑 아예 나는 필요 없어 모르고 적용 안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포기는 배추나 셀 때나 포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단 저랑 이렇게 같이 가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요. 시도하지 않는 자 실패할 자격도 없다. 제 요즘 이제 저의 이 모토입니다. 트라이 하면 결과가 실패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이름은요 운명운자도 썼지만 제가 그때는 구름운자도 생각을 했어요. 같이 운이라고 한자를 쓸 때는 쓰지만 구름 위에서 신령님처럼 이렇게 사람들 굽어보면서 사주를 통변하는 좀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일단은 우리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질문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우리 공부하시는 스태프분이 읽어서 제가 그걸 인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네. 네. 한 50% 정도 발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병원년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인하고 술이 있어 사주에. 그럼 완벽하게 삼합이 짜져. 그럼 삼합이 짜지면 그 삼합이 어떤 국을 짰느냐, 인성의 국이냐 관성의 국이냐에 따라 일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걸 보고 만약에 인이나 술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인에 오가 들어와 있으면 이게 장성살에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거나 내가 총대 맬 뭔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성과되는 거고, 술이 있는데 오가 들어왔다. 반합이 돼서 뭔가 시작은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가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반합, 그러니까 삼합은 반합이 있어요. 반합을 봅니다. 그래서 반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고, 방합은 인묘진에 인묘가 있으면 방합이라고 보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인묘는 그냥 아버지와 인은 손자, 묘는 아버지, 인묘진은 할아버지. 그래서 어떤 방합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인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방합이 아니라 격각의 기운입니다. 손자와 할아버지 세대 차이 나서 잘 안 맞는 코드 어떤 그런 것도 되고요. 인은 인옷을 삼합의 생지, 진은 신자진 수의 묘지. 안 맞아. 결이 안 맞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몹이 있고, 묘하고 진은요, 이게 묘진 천이야. 묘진 해. 합충파 해야. 그래서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이제 또 서로 좀 안 맞는 어떤 기운, 코드가 안 맞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반합은 삼합할 때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게 생지가 있느냐 묘지가 있느냐에 따라 해석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다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은 제가 인도 있고 술도 있고 한데 지금 오가 들어오니까 삼합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삼합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어떤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이동이나 변경수, 변화수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크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겠죠. 그 현상을 보는. 원국에 합도 있고 충돌 때는 뭐가 더 다른데요?
합생극 정도로 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월 시순으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운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되고. 질문 있나? 혹시 저기 동주 봐봐. 초보가 읽기에 도움될 만한 책을 소개해달라고. 일단 제가 빨리 책을 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기초책, 근데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보면서 도움받았던 책은 맹기옥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동방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는 맹기옥 선생님의 나이스 사주명리라는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입문편이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근데 맹기옥 선생님이 12운성을 지금의 방식대로 돌리질 않아.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 12운성 파트를 빼고는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지금 논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12운성 이론하고 음간을 좀 다르게 돌리시거든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빼놓고는 나머지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현묘라고 하는 블로그로 엄청 잘 쓰신 선생님 있는데 나의 사주명리라는 책이 뭐 기초편 심화본 나오는데 1권 그게 이제 책이 자그만하게 컬러풀해서 기초 지식 잡기는 뭐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절대 뭐 제가 뭐 협찬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선생님 그걸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 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나서 다음에 다른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막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제 영상만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노트를 좀 잘 하시고, 노트 한 다음에는 노트를 2권 정도 쓰신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수업 들을 때 빨리 들어서 쓰고,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영상 계속 반복되니까 보고 쓰시고, 그거를 나름 또 내가 정자로 딱 정리해서 해서 보는 책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연말 정도에 이 책이 나오면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가 되는데, 책은 제가 말씀드린 건 기초 이론 있잖아요. 어떤 관법을 떠나서 뭐 간목, 을목 이런 거에 어떤 의미나 십성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냥 핵심적인 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는 건 나의 기초 소양을 쌓는 데는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책은 뭐 보시는 게 좋아. 질문 또 뭐 들어온 거 있어? 없어요? 자,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식사를 하실 분들은 1층에 뭐 부대찌개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늘 이걸 마칠게요. 고맙습니다.